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요, 크고 작은 결정들, 이거 다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? 어찌 보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,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민주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거, 바로 투표 아니겠어요? 정말 소중하고 당연한 우리 권리잖아요. 근데요, 만약에요, 이 투표 하나만으로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좀 부족하다면요. 어떠세요? 오늘 바로 이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는요,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투표라는 제도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한계점 같은 건 없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표가 투표랑 심의가 어떻게 다른지 딱 보여주는데요. 왼쪽의 투표는 뭐랄까, 나의 주권을 딱 행사하는 거죠. 내 선호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이에요. 반면에 오른쪽의 심의는 좀 다릅니다. 이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면서 최선의 판단이 뭘까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.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. 투표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거?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정말 중요하죠.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몇몇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. 과연 이게 최선일까? 하고요. 투표가 가진 어떤 명백한 한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럼 그 대안이 뭘까요?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, 심의입니다. 이 심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결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죠. 네, 심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요,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에 대해 막 의견을 나눠요. 그리고 함께 이성적으로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찾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집합적 숙고, 다 함께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. 와, 이 심의의 장점들을 보면요, 정말 솔깃합니다. 우선 더 많은 정보가 모이니까 당연히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? 그리고 혼자서는 생각 못했던 것들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나오잖아요.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고요. 또 이게 다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거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기보다는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. 그렇게 나온 결정이니까 사람들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. 심지어 이런 경험이 쌓이면 참여자들이 점점 더 토론을 잘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까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심의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까요? 네, 바로 여기서 현실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. 그 거대한 벽의 정체요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,000만 명 이상. 이건 바로 현대사회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말하는 거죠.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수천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한다?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. 거의 뭐 영화 같은 이야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심이라는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으니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? 아니면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메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? 바로 이 절실한 지문에서부터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해결사,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인데요. 그가 이 거대한 규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공론조사입니다. 피시킨 교수는요, 기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.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.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네, 아니요 한 걸 가지고 진짜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? 라는 거죠. 합리적 무지상체의 의견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공론조사가 해결하려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합리적 무지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되게 간단해요. 예를 들어서 엄청 복잡한 국제경제 정책이 있다고 쳐요. 그게 우리 삶에 언젠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근데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이번 달 월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굳이 피곤한데 시간 내서 그걸 막 찾아보고 공부하진 않는 거죠.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.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.
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. 피스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도 지적합니다. 사실 이거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. 첫째는 확증 편향.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 찾아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둘째는 가용성 편향. 그냥 당장 머리에 잘 떠오르는 거, 어제 뉴스에서 본 자극적인 것, 그런 걸로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경향이죠. 바로 이런 심리적인 편향들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문제, 즉 합리적 무지와 여러 편향들을 극복하겠다는 야심찬 실험, 이 공론조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?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과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, 일단 아주 많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1차 조사를 해요.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출발점을 확인하는 거죠. 둘째,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한 소규모 대표단을 꾸립니다. 셋째, 이분들한테 찬반 양쪽의 주장이 균형 있게 담긴 자료를 드리고 공부할 시간을 줍니다. 넷째, 다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도 직접 물어보고요. 마지막 다섯째,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맨 처음 했던 설문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. 과연 충분히 배우고 토론한 뒤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죠. 와, 들어보니까 정말 완벽한 방법 같은데요.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? 과연 이 공론조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만능 열쇠일까요? 자, 마지막으로 이 방식에 제기되는 날카로운 비판들을 살펴보면서 균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한눈에 들어오죠. 분명히 깊이 생각한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. 근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요. 또 누군가 이 결과를 자기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심의의 실패라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이게 뭐냐면 열심히 토론하라고 모아놨더니 오히려 더 시끄러운 사람 목소리에 끌려가거나 서로 눈치 보느라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 못해서 결국 더 안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.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큰 방법을 쓰느니 차라리 검증된 전통 방식이 낫다.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압력도 없이 오직 내 양심에 따라 한 표를 던지는 익명투표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뛰어난 민주주의 제도라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두 가지 얼굴, 투표와 심의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문제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. 이런 시대에 한 표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